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5박 7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여행은 와이프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누나까지 총 7명이 같이 간 여행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라 출발 전부터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 잘 준비해서 큰 불편함 없이 다녀왔던 것 같아요. 자카르타라는 도시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선 도시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일본이나 베트남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자카르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 영상을 올리기 전에 자카르타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챙겨가면 좋은지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을 먼저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카르타로 여행 갈 때 챙겨야 할 준비물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는 여행인데 왜 익숙한 곳이 아닌 자카르타를 다녀왔냐면 여행 목적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서 꼭 뭐를 보고 먹어야겠다고 계획해서 간 여행이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모두 벌써 70이 넘으셔서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가족여행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도 가족여행인데 모두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행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막상 부모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웬만한 곳은 다 여행으로 다녀오셔서 가족 모두가 안 가본 곳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본 곳을 찾던 중에 쌓여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멀리 가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이왕 마일리지를 써서 항공권을 끊는 건데 너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마일리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남아시아 중에서 그나마 먼 곳인 자카르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항공권을 끊었는데 그때는 유류세도 크게 비쌀 때가 아니어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공항세랑 유류세랑 해서 추가로 180만 원 정도 결제를 했네요. 부모님 두 분은 비즈니스로 끊었는데도 마일리지 덕분에 항공권 요금이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유류세가 최고 구간이라 마일리지를 쓴다고 해도 먼 노선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짧게는 4시간부터 길게는 7시간 이상을 가는 노선이 동남아시아로 묶여서 같은 마일리지를 차감한다면 멀리 가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월부터 TA 항공이 자카르타 노선을 신규로 취항했는데 제가 다녀왔을 때까지만 해도 자카르타 노선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만 운행해서 저가 항공 노선이 없기도 했고요. 아무리 마일리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가 항공을 프로모션으로 이용하면 마일리지 항공권 결제 시 발생하는 유류세보다 저가 항공 요금이 더 저렴할 수 있으니 굳이 저가 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을 마일리지로 이용하는 건 이래저래 손해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렸을 때 본 자카르타라는 영화도 이번 여행지를 자카르타로 선택하는데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2000년에 개봉해서 영화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는데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 제목인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자카르타라는 도시를 기억하게 해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카르타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약 7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하고 자카르타 공항을 나오는데 최소 10시간 이상이 걸리니 같은 동남아시아라고 해도 다른 곳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리가 멀다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출발 전부터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카르타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면 생각보다 짐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자카르타 여행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카르타는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로 구분됩니다. 저는 10월 말에 자카르타로 가서 11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날씨가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점에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저녁에 한 번씩 비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 여행하기에는 좋았어요. 낮에도 어느 정도 구름이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사진은 예쁘게 나오는데 여행하기에는 너무 덥고 여행하기 좋은 날씨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가 가려져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만 햇볕이 나고 돌아다닐 때는 해가 가려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기에 여행을 가면 우산이라던가 우비라던가 뭐라도 하나 더 챙겨야 하니까요. 그래도 자카르타는 짐을 하나하나 다 챙길 필요가 없는 게 시내에 쇼핑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4일 동안 머물렀던 호텔에서도 걸어서 1분 거리에 큰 쇼핑몰이 있어서 까먹고 안 챙긴 물건이나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바로 가서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묵은 호텔뿐만이 아니라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괜찮은 호텔 근처에는 대부분 크고 작은 쇼핑몰이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머문 호텔 옆에 있는 쇼핑몰 지하에도 롯데마트가 있어서 이것저것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 짐을 챙길 때 너무 많은 짐들을 챙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꼭 필요한 짐만 챙겨서 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현지에서 대부분 한국보다 저렴하게 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해서 짐을 가볍게 챙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갈 때 짐이 많으면 필요한 걸 다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생기는 단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우리 가족은 짐을 다 챙겨도 20인치 캐리어 하나, 24인치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는데 부모님과 누나는 24인치 캐리어를 3개나 챙겼더라고요. 물론 일정 중 대부분은 짐을 호텔에서 보관하거나 렌터카에 넣어두고 이동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공항에서 움직일 때나 지역을 옮기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짐이 많은 게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어요. 이번 여행도 7명이 같이 간 여행이었지만 남자는 저와 아버지뿐이어서 캐리어가 5개라 이래저래 짐 때문에 귀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짐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카르타 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말이 필수품이지 이 중에서도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챙기시면 됩니다. 짐은 가벼울수록 좋은 거고 막상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챙겼는데 필요한 일이 생기면 현지에서 구매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이건 꼭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리자면 먼저 항공권이나 호텔, 투어 바우처와 같이 여행 관련 예약한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는 파일에 넣어서 챙기는 게 꼭 중요합니다. 이건 자카르타 여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여행에서도 꼭 챙기라고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주는 내용인데요. 비자나 항공권, 호텔이나 투어 바우처와 같은 서류들은 출력해서 파일 하나의 일정 순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넣어두면 필요할 때 꺼내서 보여주기 좋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여행 관련 서류를 미리 출력해두면 여러모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파일 하나에 차곡차곡 넣어서 캐리어 위쪽에 넣어두거나 백팩 안에 넣어두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아 챙기는 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행할 때 트래블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트래블 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와 비상금 정도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먼저 트래블 카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래블 카드는 종류에 따라 출금이 되거나 안 되는 은행 ATM 기기가 달라서 내가 쓰는 트래블 카드가 어느 은행 ATM 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신한솔 트래블 카드를 쓰는데 만디리 은행과 같은 경우는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고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출금 수수료가 있거나 출금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출금할 수 있을 줄 알고 처음에 공항에서 1000만 루피아만 출금을 했는데 현금을 많이 써서 둘째 날 출금 가능한 ATM 기기를 찾느라 쓸데없이 시간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호텔 옆 쇼핑몰에 대부분 은행에 ATM 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셋째 날부터는 편하게 출금해서 사용하긴 했는데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느 은행 ATM 기기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현금 사용이 안 되고 카드 결제만 되는 곳들이 있으니 트래블 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를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꼭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챙기시고요. 저는 카드를 여러 개 쓰는 걸 안 좋아해서 한국에서 아멕스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카르타는 아멕스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여행 초반에 평소에 쓰는 카드로 결제가 안 돼서 당황했다가 와이프 카드로 결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이프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금도 안 되고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비상금으로 1, 200불 정도는 달러를 챙겨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대부분 쇼핑몰에 환전소가 있으니 달러 환전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기 규격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멀티 어댑터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처럼 220V를 쓰긴 하는데 유럽 규격의 220V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충전기 콘센트를 직접 꽂으면 헐겁거나 잘 안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이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쓰던 충전기를 그대로 꽂아두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자고 일어나면 충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 중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해외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여행 갈 때는 멀티 어댑터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많은 경우 가족마다 충전기를 다 챙겨가면 은근히 이것도 짐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멀티 어댑터 한 개에 보통 4, 5개의 충전 케이블 연결이 가능해서 짐 부피를 줄여주는 데도 은근히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 어댑터는 자카르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 아직 멀티 어댑터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는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떤 멀티 어댑터를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관련 제품 링크를 넣어놨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평소에는 밤에 충전을 해서 낮 동안 쓰고 다시 밤에 충전을 하면 되니 보조 배터리를 자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을 가게 되면 평소에 안 찍던 동영상도 많이 찍고 구글맵을 통해서 수시로 길도 찾고 하다 보면 평소보다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보조 배터리를 한두 개쯤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갤럭시 노트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만 가지고 탈 수 있으니 짐을 챙기실 때 주의하시고요. 항공사마다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 용량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조 배터리 관련 탑승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여행 갈 때 보조폰도 사용을 해야 되고 영상을 찍는 것도 고려해서 매번 보조 배터리를 서너 개씩은 챙기는데 막상 써보면 영상 찍고 내비 보고 하더라도 보통 한 개 가지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다음은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셀카봉이나 액션캠은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핸드폰만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되는데 단체 사진을 찍거나 편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셀카봉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둘 다 챙길 필요는 없고 취향에 따라서 셀카봉이나 액션캠을 챙기시면 되는데 저는 액션캠이 있어도 이것저것 함께 챙겨야 하는 품목들이 늘어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보통 셀카봉 하나만 챙기는 편입니다. 요즘에 공항에서 액션캠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액션캠이 없는 분들이 공항에서 여행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액션캠을 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대여하는 동안 액션캠을 대여하는 비용이면 셀카봉 하나 사서 쓰는 게 더 싸기도 하고 대여 물품이라서 고장날까봐 신경 써서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게 셀카봉을 사서 쓰면 고장날까봐 신경을 덜 써도 되니 액션캠을 대여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중 촬영을 한다고 액션캠을 꼭 챙겨야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투어업체에서 수중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전달해주니 굳이 그거 하나 때문에 액션캠을 대여하는 건 여러모로 비추천인 것 같습니다. 짐을 줄이면서도 간단히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카봉을 하나 정도 챙기시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 화질도 액션캠보다는 핸드폰 화질이 더 좋기도 하고요. 이심이나 유심도 해외에 나갈 때는 꼭 챙겨가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에그를 대여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것저것 다 써본 결과 에그보다는 이심이나 유심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심을 쓰느냐 유심을 쓰느냐는 취향보다는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자 인터넷을 쓰는 경우라면 이심을 구매해서 쓰는 게 편리함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장점이 있고 핸드폰 공기계가 있으면서 여러 명이 함께 와이파이를 쓰고 싶다면 유심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공기계가 몇 대 있어서 보통 해외 갈 때 현지에서 유심을 사서 공기계에 넣고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2대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현지 번호를 통해 현지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심을 사용해서 메인 핸드폰을 계속 테더링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는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심을 쓴다고 하시면 출국 전에 미리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고 유심을 쓴다면 현지 공항에 도착 후 공항에서 바로 구매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에게 사용하고 싶은 유심을 선택한 후에 공기계를 전달해주면은 해당 직원이 공기계에 유심을 설치해서 다시 전달해줍니다. 참고로 제가 자카르타 공항에서 구매한 유심은 20기가 데이터 사용 기준 한 달짜리 유심으로 3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행 중간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일정이 있어 유심을 넣은 폰이 하나 더 정도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현지 쇼핑몰에서 다음날 누나 공기계에 유심을 하나 더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구매한 유심 가격이 공항에서 샀을 때보다 아주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쓰기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공항에서 사는 걸 추천드려요. 옷은 일반적으로 동남아 여행 갈 때랑 똑같이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팔과 반바지, 얇은 긴 바지를 챙기면 되고 모자와 선글라스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비가 오거나 예상치 못하게 추워질 수 있으니 긴팔이랑 바람막이도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매일 옷을 한 벌씩 챙기고 여분의 옷까지 챙기고 긴팔이나 바람막이 등을 다 챙기다 보면 캐리어가 공간이 부족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여행 화보를 찍는 게 주목적인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짐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옷은 적당히 챙기는 게 짐을 줄이는데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카르타 4~5성급 호텔들은 대부분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서 1년 중 한 번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챙겨야 할 옷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옷 한 벌 세탁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 정도에서 많은 옷을 세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호텔의 세탁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로컬 세탁소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컬 세탁소에서는 일반적인 세탁 바구니 한 통 정도 분량의 옷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그리고 개어주는데 10,000원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숙소 근처에 로컬 세탁소가 있다면 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는 옷뿐만 아니라 수영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카르타의 경우 청계의 섬 투어를 하거나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계획이 있다면 수영복은 2벌 정도 챙기시는 게 좋고 가볍게 호텔에서만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벌만 챙기셔도 됩니다. 물론 물에는 근처도 안 갈 거면 아예 안 챙기셔도 무방하고요. 참고로 자카르타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은 수영모 착용이 필수가 아니니 꼭 챙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노클링을 할 때 투어 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대부분 업체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니 굳이 내 장비를 써야 한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비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바닷가에서 노는 시간이 많다면 아쿠아 슈즈 하나 정도는 챙기는 게 유리하고요. 건기 우기를 떠나서 양우산은 하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우기뿐만이 아니라 건기에도 언제 스콜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대비하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양우산을 하나 챙기는 게 우산과 양산을 따로 챙기는 것보다 편리하니까요. 가끔 여행을 다닐 때 손이 자유로워야 된다면서 우비를 챙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스콜이 내릴 경우 우비를 꺼내서 입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우비를 매번 말리고 접어서 보관하는 것도 귀찮아질 수 있으니 접는 양우산 하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비를 맞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양우산 정도는 안 챙기셔도 됩니다. 비상약과 관련해서는 꼭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모든 약을 다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먹는 약이나 해열제, 멀미약, 지사제, 수분밴드, 메디폼,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건 부피가 그리 크지 않으니 작은 파우치에 담아간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현지 약국에서도 필요한 대부분의 약은 다 판매하고 있지만 갑자기 다쳤을 때 드럭스토어가 바로 눈에 띄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 영어를 잘 알더라도 이 약 용어는 낯설 수가 있으니 약만큼은 어느 정도 챙겨가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교통 혼잡이 심하고 관광 포인트에 따라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니 멀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멀미약을 여유 있게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챙겨야 할 것들로는 물티슈와 화장지, 목베개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현지에서도 당연하게 물티슈와 화장지는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물티슈의 경우 출국 전 공항에서부터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 미리미리 준비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물티슈와 화장지는 하나 정도 챙기시고 다 써갈 때쯤 현지에서 리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베개의 경우에는 자카르타까지의 비행시간이 길고 현지에서도 차량 이동 동선이 긴 경우가 많아 하나쯤 있으면 편하긴 한데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목베개가 없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챙기는 게 짐을 줄이는 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목베개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목베개보다는 공기를 넣어 쓰는 목베개가 부피가 작아 짐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대충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벼우면서도 꼭 필요한 짐은 다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자카르타 여행 관련 영상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여행 관련 준비물 영상을 보다 보면 화장품부터 드라이기, 하다못해 필터형 샤워기까지 챙겨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꼭 필요한 물품들만 챙기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도 할 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카르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행에서 짐이라는 건 이동 편의성이나 여행 만족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가능하면 여행 갈 때 짐을 줄여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하나 다 챙기게 되면 여행 중 한번 쓸지 말지 모르는 짐들 때문에 짐의 무게와 부피가 너무 많아져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덜어내는 미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가 아닌 여행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없어서 곤란한 짐이 아니라 있으면 쓸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짐은 과감히 버려두고 가는 게 여행을 갈 때는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지갑을 여는데 조금 더 관대해지는 부분도 있으니 꼭 필요한데 안 챙겨간 물건은 현지에서도 대부분 다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짐을 챙길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카르타는 세계적으로도 쇼핑몰이 많은 도시라 필요한 물건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4, 5성급 호텔 근처에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쇼핑몰이 한두 곳은 존재하고 쇼핑몰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빵부터 라면, 한국 화장품까지 대부분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짐을 챙긴다면 짐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행 전 짐을 챙길 때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라고 마음을 먹고 짐을 챙기면 짐 챙길 때 생기는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조금 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준비물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준비물 위주로만 챙기신다면 보다 가벼워진 짐으로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자카르타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이걸 꼭 챙겨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 올라올 자카르타 여행 관련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